축복이 된 저주 축하합니다. 당신은 6억을 빚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제의 낡은 폐허가 내일의 황금이 된다는 믿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와도 같았죠. 하지만 지금 그 신성한 믿음이 비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기 위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축하라는 이름의 파산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십수년을 녹물과 주차 전쟁 속에서 버틴 당신에게 도착한 고지서 한 장.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숫자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프롤라그 축복이 된 저주 축하합니다. 당신은 6억을 빚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파트가 무너집니다.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낡은 벽지가 뜯겨나가고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소리에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어제의 낡은 폐허가 내일의 황금이 된다는 믿음,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종교와도 같았죠. 하지만 지금 그 신성한 믿음이 비명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 열쇠를 받기 위해 당신이 치러야 할 대가, 그것은 축하라는 이름의 파산 선고일지도 모릅니다. 십수년을 녹물과 주차 전쟁 속에서 버틴 당신에게 도착한 고지서 한 장. 그 속에 숨겨진 잔혹한 숫자들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대한민국 아파트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연금술의 시대를 기억하십니까? 단돈 1억 원이 20억 원의 자산으로 변하는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던 시절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숫자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가진 재건축의 환상은 산산조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재건축이 공짜 명품 슈트였다면 지금의 재건축은 입을수록 내 몸을 조여오는 수억 원짜리 쇠사슬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잔혹한 변화의 시작점을 모른다면 여러분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낡은 콘크리트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을 잠시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 아파트 단지들은 그야말로 부의 용광로였습니다. 당시 이곳엔 8평, 10평 남짓한 좁고 낡은 복도식 아파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죠. 비가 오면 벽지가 젖고 겨울엔 외풍이 심해 고생했지만 입주민들의 얼굴엔 늘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0일보다 더 강력한 재건축의 마법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재건축은 마치 낡고 해진 티셔츠 한 장을 가져갔더니 최신형 명품 슈트로 바꿔주고 심지어 주머니에 현금 뭉치까지 찔러주는 격이었습니다. 8평짜리 집을 내놓았는데 34평형 새 아파트 열쇠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을 넓혀가면서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환급금까지 보너스로 받았습니다. 집은 커졌는데 통장 잔고까지 늘어나는 이 기막힌 현상을 보며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재건축은 곧 벼락부자의 지름길이라는 공식이 우리 뇌리에 종교처럼 박힌 시점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보십시오. 그 화려했던 연금술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마법의 지팡이는 이미 부러졌고 황금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옆 단지는 공짜로 새집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라고 억울해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상식이 바로 당신을 파산으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5층짜리 건물을 부수고 30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남는 25층을 일반인에게 팔아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돈이 남았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를 보십시오. 이미 15층, 20층까지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공짜로 집을 지어줄 남의 돈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명품 슈트를 공짜로 받는 게 아니라 원단값부터 바느질 인건비까지 당신이 온전히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파티는 끝났습니다. 불이 켜진 무대 위에는 이제 차가운 계산서만 놓여 있죠. 문제는 이 계산서에 적힌 숫자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요? 설마 했던 그 숫자가 현실이 되어 당신의 현관문 앞에 배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입주권이라는 희망 대신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잔인한 고지서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지서에 찍힌 6억 원이라는 숫자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퇴근길에 현관문을 열었는데 6억 원을 입금하라는 고지서가 놓여 있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까? 오타가 아닙니다. 장난 전화도 아니죠.
바로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노후 아파트 단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잔혹한 현실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마주한 이 숫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를 결정짓는 생존의 통지서입니다. 이 6억 원이라는 숫자가 당신의 노후를 어떻게 집어삼키려 하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확정 소식은 과거에 분명 축배를 들 일방적인 경사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조합원들의 안색은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열어본 통지서에는 당첨의 기쁨 대신 추가 분담금 6억 원이라는 무시무시한 숫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강남이나 송파의 부유한 동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과 수도권의 평범한 주거지에서도 일상처럼 벌어지는 비극이 되었습니다. 6억 원이면 지방의 신축 아파트 한 채를 통째로 사고도 남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왜 내 집을 내가 다시 짓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용이 청구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동안 재건축을 공짜 명품 슈트로 오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슈트를 입기 위한 입장료가 너무 비싸졌습니다. 평범한 중산층 가구의 자산 비중을 보면 부동산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 6천만 원을 들고 있는 사람도 드문데 6억 원이라는 현금을 어디서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6억 원의 빚을 지고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하우스푸어를 넘어 재건축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이자만 갚다가 생을 마감해야 할지도 모르는 잔인한 덫에 걸리는 셈이죠. 더 무서운 사실은 이 6억 원조차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고지된 금액이 내일은 7억이 되고 모레는 8억이 될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인건비와 자재비는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무서운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물가 상승을 이유로 계속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조합은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니기 일쑤입니다. 한때 부의 상징이었던 재건축 입주권은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 고지서로 변해버렸습니다. 내 집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대가가 고작 빚더미뿐이라니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대체 왜 이렇게 공사비가 미친 듯이 치솟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것일까요? 내 집을 지어주겠다던 건설사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조합원들의 목을 죄기 시작한 데에는 명확한 경제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남의 돈으로 내 집을 지어주던 그 달콤한 공생관계가 어떻게 깨지기 시작했는지 그 처절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그 위험한 거래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을 지탱해온 거대한 환상 하나를 오늘 완전히 깨뜨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재건축을 내 재산이 증식되는 축복이라고 믿어왔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영리하게 설계된 남의 돈 잔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재건축을 통해 공짜로 새 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유령선을 타려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연금술이 어떻게 사기가 되었는지, 왜 이제는 여러분의 생돈을 쏟아부어야만 하는지 그 냉혹한 설계도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재건축의 본질은 사실 아주 단순한 장사였습니다. 내가 가진 낡은 땅 위에 용적률이라는 마법 가루를 뿌려 더 높고 더 많은 집을 짓는 것이죠. 예를 들어 5층짜리 저층 아파트를 부수고 3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생겨나는 25층만큼의 집들은 기존 집주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들에게 팔 수 있는 상품이 됩니다. 바로 일반 분양자들이죠. 이들이 지불하는 비싼 분양가는 그대로 여러분의 공사비가 되었고 심지어 남는 돈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보너스가 되었습니다. 내 집을 짓는데 생판 남의 지갑을 털어 짓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알던 재건축 불패 신화의 실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하늘을 보십시오. 이미 15층, 20층짜리 고층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더 이상 위로 올릴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용적률은 이미 법적 한도라는 턱 밑까지 차올랐고 부수고 다시 지어봤자 새로 팔 수 있는 집이 몇 채 나오지도 않습니다. 마법의 가루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일반 분양자라는 남의 돈을 끌어올 구멍이 막혔으니 집을 짓는데 들어가는 수천억 원의 공사비는 오롯이 기존 집주인인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라는 굶주린 괴물이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철근 가격은 자고 일어나면 오르고 공사 현장을 지킬 숙련공들의 일당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제 재건축 현장은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하는 제로섬 게임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내가 분담금을 덜 내려면 건설사가 손해를 봐야 하고 건설사가 이익을 남기려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털어가야 하는 잔인한 구조입니다. 그 달콤했던 공짜 점심의 시대는 이제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 건설 현장에는 축제 대신 차가운 긴장감만 감돕니다. 분담금을 더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들과 손해보는 장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는 건설사. 이 둘 사이의 평화로운 공생관계는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서로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위험한 줄다리기 끝에 결국 건설사들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최후의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공사 현장에 가림막이 쳐지고 중장비가 멈춰서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어떻게 휴지 조각이 되는 걸까요? 그 처절한 갈등의 민낯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하며 시작했던 연인이 원수가 되어 법정에서 만나는 것보다 더 처절한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조합과 건설사가 벌이는 공사비 전쟁터입니다. 어제의 파트너가 오늘의 약탈자가 되어 서로의 목을 죄는 이 위험한 동거는 결국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린 아파트 단지를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달콤한 약속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이 잔혹한 드라마의 실체를 여러분은 똑똑히 목격하셔야 합니다. 처음 시공사를 선정할 때만 해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건설사는 평당 500만 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표를 내밀며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죠. 하지만 막상 첫 삽을 뜨려는 순간 그들은 안면을 싹 바꿉니다. 원자재 값이 올랐다, 인건비가 폭등했다는 이유를 대며 평당 900만 원을 불러버립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공사비가 2배 가까이 뛴 셈입니다. 조합원들은 이건 대기업의 갑질이다라며 비명을 지르지만 건설사는 이 가격에 지으면 우리 회사가 망한다며 배수진을 칩니다. 이 평행선 같은 싸움 끝에 남는 것은 단 하나, 멈춰버린 크레인과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서늘한 편말뿐입니다. 이 비극은 양측의 욕망이 뒤엉키며 더욱 깊어집니다. 조합원들은 옆 동네보다 더 비싼 브랜드를 달아야 집값이 오른다며 건설사에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남들보다 더 화려한 대리석, 더 고급스러운 커뮤니티 시설을 원하죠. 반면 건설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비용 상승분을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떠넘기려는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결국 더 비싼 집을 만들고 싶다는 욕심과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는 계산이 충돌하면서 재건축 현장은 도심 속의 흉물로 방치됩니다. 공사가 하루 멈출 때마다 발생하는 수억 원의 이자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빚으로 쌓여가는데 말입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요? 애초에 이 동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설계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약서는 그저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갈등이 깊어지면 시공사를 교체해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위약금과 소송 비용은 결국 누구의 몫이 될까요?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조합원의 주머니입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새 집에 입주할 날짜는 멀어지고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이자 비용으로 공중에 흩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은 더 이상 축복의 영역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뜯어먹어야 생존할 수 있는 잔혹한 서바이벌 게임이 되었습니다. 이 처절한 갈등의 틈바구니에서 사람들은 정부를 바라봅니다. 제발 이 난장판을 정리해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주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어떻게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 우리 집 거실까지 배달되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던진 달콤한 사탕이 사실은 입안에서 터지는 폭탄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 혹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던져진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러분의 자산을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싹둑 잘라주며 전국의 희망의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아파트면 누구나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 것이죠. 하지만 이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지옥행 급행열차에 태웠는지 그 차가운 이면을 반드시 직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을 고속도로에 비유해 볼까요? 이미 사고가 나서 꽉 막혀있는 구간에 정부가 진입로를 활짝 열어주며
지금 들어오면 빨리 갈 수 있다고 외친 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080년대생 노후 아파트들이 공사비 갈등이라는 정체 구간에 갇혀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90년대에 지어진 일기 신도시라는 거대한 뒷차들까지 고속도로 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싹 다 새 집으로 바꿔주겠다는 특별법의 약속은 화려하지만 정작 이 수십만 가구의 집을 동시에 지어줄 건설사가 대한민국에 존재하기는 할까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봅시다. 전국에서 수십만 가구가 동시에 재건축에 들어가면 시멘트와 철근 값은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는 또 얼마나 치솟을까요? 결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축복은 감당할 수 없는 공사비 폭등과 공급 과잉이라는 미래를 억지로 앞당겨온 시한폭탄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 많은 집을 다 짓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 비싼 분담금을 치르고 들어온 집을 받아줄 다음 타자가 과연 존재할까요? 정부는 판을 깔아줬지만 그 판에서 벌어지는 도박의 책임은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장밋빛 발표가 나올 때가 바로 탈출 버튼을 눌러야 할 때라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이미 정책의 화려한 수식어 너머에 숨겨진 공급의 저주를 읽어내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정책이 만들어낸 이 거대한 거품 속에서 진정으로 웃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모두가 평등하게 새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약속은 결국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재건축 시장은 잔인할 정도의 선택과 집중, 즉 양극화라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는 곳들조차 벌벌 떨게 만든 이 양극화의 실체, 그 처참한 서열 가르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집은 과연 그 서열의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래도 강남은 다르겠지, 목동이나 반포는 안전하겠지. 여러분이 가졌던 이 마지막 믿음마저 오늘 제가 흔들어 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흔히들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질수록 똘똘한 한 채로 몰리라고 하죠. 하지만 재건축 시장의 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우리가 마주한 것은 상급지의 승리가 아니라 잔인할 정도의 계급전쟁이었습니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오직 소수에게만 허락된 전유물이 된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라 불리는 곳들에서 벌어지는 민낯을 보면 여러분은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해 이제 재건축은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 현금 동원력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주택가격이 워낙 높아 6억, 7억의 분담금을 내고도 수익이 남는 초고가 지역은 그나마 숨통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은 어떻습니까? 집값은 제자리인데 분담금만 치솟으니 재건축은 축복이 아니라 사망 선고가 되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가 낡아갈수록 자산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노후를 갉아먹는 괴물이 되어가는 셈이죠. 재건축조차 계급이 나뉘고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 내 자산의 수명이 결정되는 이 양극화야말로 우리가 마주한 가장 추악한 진실입니다. 더 큰 배신은 우리가 불패라고 믿었던 상급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신축 아파트 꿈에 부풀어 있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조합원들끼리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진흙탕 싸움이 한창입니다. 왜 내가 조합장이냐? 왜 공사비를 이렇게 책정했냐며 수십 년째 소송과 비대위 활동으로 세월을 보내는 곳이 허다합니다. 대치동의 음마아파트가 2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십시오. 강남 불패라는 신화 뒤에는 재건축을 한답시고 인생의 황금기를 낡은 아파트의 녹물과 주차 전쟁 속에서 통째로 날려버린 사람들의 잔혹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결국 상급지에 지금 뛰어드는 것이 정답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이름값 하나를 얻기 위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소송전과 수억 원의 빚을 기꺼이 짊어지시겠습니까? 자산 가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이 정당화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상급지조차 수익을 장담하기보다 버티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사다리를 타려다 사다리에 깔려버리는 형국이죠. 이런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몸테크라는 이름의 고행을 자처합니다. 낡은 집에서 10년만 고생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는 그 믿음, 과연 그 믿음의 끝에는 영광스러운 입주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생을 바쳐 지어올린 집이 내 노후를 가두는 감옥이 될까요? 6억 원이라는 대출금의 무게를 견디며 몸테크를 고집하는 이들의 슬픈 결말을 보면 여러분은 투자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처절한 몸테크의 실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 적어도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고생을 몬테크라는 근사한 용어로 포장해왔죠. 녹물이 섞여 나오는 수전 아래서 세수를 하고 퇴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아파트 단지를 대여섯 바퀴씩 돌며 주차 자리를 찾는 삶. 이 모든 비루함을 견디게 한 것은 단 하나, 10년만 버티면 새 집이 로또처럼 터질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견디고 있는 그 고행의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정말 승리의 깃발입니까? 현실은 여러분의 기대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10년을 녹물 마시며 버틴 대가로 여러분 손에 쥐어지는 것은 황금 열쇠가 아니라 6억 원의 대출 고지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를 코앞에 둔 나이 혹은 이미 현직에서 물러난 시점에 6억 원의 빚을 지고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번듯한 커뮤니티 시설과 고해상도 월패드가 달린 새 집은 분명 아름답겠지만 그 대가로 여러분은 환갑이 넘어서도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종신노역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여러분이 청춘을 바쳐 꿈꾸던 성공한 인생의 모습인가요? 사다리가 끊어진 시대, 이제 낡은 집은 더 이상 상급지로 이동하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낡은 집이 자산을 불려주는 황금 거위였지만 지금은 집주인의 진을 빼고 노후 자금을 통째로 집어삼키는 블랙홀로 변했습니다. 몬테크가 몸고생으로 끝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값 상승분보다 공사비와 금융 비용이 더 빠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남은 것이 빚더미뿐이라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처절한 자산의 자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낡은 콘크리트 벽 속에 내 인생의 모든 희망을 걸어두는 도박은 끝났다는 사실을 말이죠. 부동산 불패라는 신기루를 쫓으며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노후까지 갈아넣는 이 무모한 경주를 멈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요? 무너져가는 재건축의 꿈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짜 생존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혼돈의 시대에서 당신의 자산을 지켜낼 마지막 결론, 그 차갑고도 명확한 해답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마지막 장으로 가시죠. 대한민국의 하늘을 수놓은 수천 단지의 아파트들, 그 화려한 숲이 사실은 30년마다 한 번씩 허물을 벗어야만 유지되는 시한부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주거용 건물의 수명을 고작 30년으로 보고 멀쩡한 건물을 부수지 못해 안달난 나라는 없습니다. 사회적 요구와 주차난, 층간소음이라는 명분이 만든 이 30년의 굴레는 결국 우리를 끊임없는 재건축의 늪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늪에서 보물을 건져 올리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집은 더 이상 수익을 주는 화수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할 생존의 현장입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느 단지가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가가 핵심 질문이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 집이 재건축되지 않더라도 내가 20년, 30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실거주 가치가 있는가? 둘째, 만약 재건축이 된다면 내가 수억 원의 분담금을 현금으로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그 재건축의 환상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이제 아파트는 사는 바의 것이 아니라 사는 라이브 곳이 되어야 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가 알아서 내 재산을 불려줄 것이라는 안일한 믿음은 버리십시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새집 문턱에서 주저앉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집값이 아닌 여러분의 현금 흐름을 먼저 보셔야 합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정치권의 감언이설에 속아내 소중한 노후를 도박판에 걸기에는 우리가 흘린 땀방울의 가치가 너무나 큽니다. 부의 공식은 바뀌었습니다. 과거의 지도를 들고 보물을 찾아 나서는 자는 결국 길을 잃고 낭떠러지에 서게 될 것입니다. 변화된 시장의 차가운 데이터와 여러분의 현실적인 자산 능력을 결합한 새로운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잔혹한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집이 당신의 감옥이 되지 않도록 지금 바로 냉정한 판단을 시작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